이재명 대통령 행보에 보수 언론조차 공격은 하면서도 인정은 하는 상황, 정말 신기합니다. 특히 일에 관해서는 A급 리더는 어떻게 일하는가 라는 부분에 있어 우리는 지금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는데, 앞으로 빠른 시일 안으로 느낄 수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효능감을 예언해 다시 역주행하고 있는 분석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민이에요. 이게 지금 대통령직이 어려운 자리라는 건 이제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다 알아요. 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거 아무나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착각을 했을지 모르겠으나, 그죠? 노무현 대통령은 이렇게 내가 밀 힘이 요거밖에 없는데 이것만 조용히 밀면 되는데 그것 좀 안에 좀 자리 좀 만들어야 된다 이거! 이러니까 저 안에 있는 사람들이 네가 먼저 해! 이러고 막 그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만 이렇게 별 말 없이 하시는 스타일이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좀 답답하다 그러긴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좀 확 밀어버릴 것 같은 사람이 후보가 됐는데 떨어져 버렸네. 그죠? 이제 왜냐하면 그러죠. 이재명 후보가 네. 된 거는 저는 이 요인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후회를 하셨고 문재인 대통령과 힘을 쓰기는 쓰는데 확 쓰는 것 같지가 않고, 그래서 누가 잡아가지고 확 좀 힘쓰는 사람 없나? 이런 것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죠? 근데 지금 이제 딴 사람 뽑아놨더니 지금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이 일이, 이 자리가 이렇게 어려운 자리입니다, 사실은. 이게 사람을 더 태우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그죠? 버스 안에, 안 그래도 비잡은데, 같이 타고 갑시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태우는 것도 힘들지만, 올라타는 사람 밑으로 못 올라타게 밟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 지금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거여서 저는 이 대목이 이 책 전체를 통틀어서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이 후회요. 전 정해놨죠. 소위 이제 친일, 독재, 부패. 세 가지. 저는 우리 사회가 이 세 가지 문제 한 번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걸 정리 안 하니까요. 정의가 없어요. 그냥 힘센 게 정의예요. 돈 많은 게 정의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기회를 다 잃었어요. 그러니까 뻔뻔스럽게 저는 그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대한민국이 건국했습니까? 아프리카에서 독립했습니까? 2차 대전 후에 아프리카 이런 데는 독립한 국가가 많죠. 새로 만든 신생 국가들. 우린 신생 국가가 아니잖아요. 헌법에도 나오고 이승만 대통령 때 만든 재헌 헌법에도 나와 있는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아 반만년 유구한 역사에 다 써놨잖아요. 그래서 우리 개천절도 있잖아요. 나라가 개국한 날. 근데 왜 건국절을 왜 만들라는 거예요, 도대체? 시대에 따라서 원하는 정치인의 양상이 달라지는 건데, 네. 그때는 우리나라에 이제 그런 게 더 중요하고 필요했었던 시점이 있었고, 지금은 이미 안정화된 고도 선진국인데, 신념을 앞세워가지고는 그냥 부러진다 다. 그렇죠. 그것보다는 일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해내서 국가의 역량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것이냐, 이 포인트에 중점을 두는 정치인의 필요성이 대두된 시대 아니냐,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공감합니다. 새 정부의 성패는 임기 첫 해, 특히 취임 100일에 사실상 결정된다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이 기간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고 어떤 정책을 우선순위에 두는지로 판가름 난다는 겁니다. 이 시기에 국정 동력을 얻지 못하면 남은 4년은 수습과 방어의 시간으로 채워질 뿐이라는 지적입니다. 윤석열은 취임 석 달이 채한데 지지율 30% 선이 무너졌고 이후 지지율이 회복되지 않은 채 끝내 탄핵당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100일이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제발 성공한 정부로 남을 수 있게 여러분들께서도 더 많은 응원과 지지를 부탁드리며, 어나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